아침 먹방 뉴스를 안 해가지고는 점심 때 얼마나 들어오실지 모르겠네. 짠. 요거는 고등어다. 고등어. 한국산 고등어. 짠. 고등어에 레몬즙을 살짝 뿌려서 먹으면 맛있답니다. 요거는 오뎅 어묵국이죠. 아, 밥을 데우면서 타버려가지고는 이제 발무다 밥솥이 왔어. 그래가지고는 이제는 압력솥에다가 안 해도 돼. 저번에 쿠쿠는 2015년도에 샀는데 제품이 단종되어 가지고는 에이스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 버렸지. 보니까 유사한 디자인의 크기 그거 생각하면은 10년 만에 10만 원 오른 셈이야. 우리가 2015년도에 쿠쿠 밥솥 저걸 58만 원인가 55만 원인가 그렇게 주고 백화점에서 샀는데 현대에서 근데 지금은 60 몇만 원 한다 그러는 거지. 같은 크기. 밥을 좀 먹고 일단 주식장을 한번 보고 신라제는 그렇다는 거야. 정말 내가 윤석열 석방을 외치지만 째째망 뭐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뭐 이재명을 뭐 옹호한다 편든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굳이 뭐 대통령 욕 그렇게 할 필요 뭐가 있어. 그렇지 않아?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성숙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지. 한번 보자. 정청래가 어제 봤는데 정청래가 조금 예쁜 말을 했어. 나 평소에 정청래 욕하는데 정청래가 예쁜 말을 하더라고. 무슨 예쁜 말을 했냐? 기사를 찾는데 기사가 안 나오네. 뭐냐면은 방송통신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는 유튜버나 뭐 개인들의 명예를 훼손시킬 만큼의 거짓말을 하거나 그러면은 벌금 1억도 아니야. 10배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10억을 물게끔 한다라는 거지. 한번 보자. 정청래 이야기가 있는데 어제 저녁에 자기 전에 봤거든요. 한번 기사를 찾아봐야죠. 여기 있다. 징벌 손배 그러잖아. 여기 보면은 연합뉴스야. 허위 조작 정보 악의 유포시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 그러네요. 10배가 아니네. 5배야. 내가 말 잘못했어요. 허위로 유포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10배가 아니고 5배 배상이야. 허위 조작 정보 악의 유포시 악의적으로 유포시 손해액 최대 5배 배상을 5배를 배상하게끔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손정현님 안녕하세요. 유튜버들 보면은 없는 말로 진짜 없는 말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거 많지. 여기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언론과 유튜버의 허위 조작 보도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정보통신망 그래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와, 저거는 괜찮은 것 같아. 내가 정청래 오빠라고 할까 의원이라고 할까 정청래 씨에 대해 가지고는 이야기하는 그거는 팩트야. 팩트.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나름 속으로는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야. 본인은. 그렇지 않을까? 음. 방잔이 허위사실 잘하잖아요. 내가? 내가 무슨 허위사실? 나는 팩트만 이야기하는데 어떤 허위사실? 엄둘리.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신고감인데 엄둘리. 그러면은 내가 허위사실을 보도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허위사실? 한번 이야기해 보셔요. 응? 한번 이야기해 봐봐. 내가 어떤 허위사실을 유포를 했다라고 그렇게 사람을 모함을 하셔요. 중상모략을 해. 응? 해봐요. 뭘 해봐? 응? 뭘 해봐? 응? 엄둘리. 닉네임 엄둘리. 빨리 이야기해봐. 영상 많던데. 그런데 응? 영상 많은데 많던데가 아니야. 한국 사람 맞아? 응? 그게 많은데 왜? 그 영상 다 봤음? 허위사실 있음? 응? 나는 팩트만 이야기를 해요. 아시겠어요? 지금 1시 14분이다. 다들 밥 먹고 있겠지. 밥 먹을 때 유튜브 보는 사람들도 많잖아. 오늘은 좀 적네. 그러니까 이렇게 진수성찬일 때는 아무도 안 들어오고 맨날 라면 먹을 때만 들어오나 봐. 음, 뉴스를 계속 보면은 여기 보니까 언론사, 유튜버 등이 혐오, 폭력을 선동하는 불법 정보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하면 징벌적 손배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그래요. 저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니겠지. 자, 그 다음번에 또 볼게요. 정청래 당대표는 이날 언론개혁특위의 허위 조작 정보는 근절한 발표 간담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확대하되 표현의 자유하고 나처럼 이렇게 밥 먹으면서 의원도 욕하고 이런 거는 표현의 자유야. 그 다음에 또 언론의 자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다 또 자유야. 그렇지만은 읽어보면은 계속해서 뉴스를 읽어보면 표현의 자유하고 언론의 자유는 확대하되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는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 엄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허위, 그러니까 국민 통합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자유민주주의로 가면은 괜찮은데 공산주의로 간다 이러면은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는 마만에는 허위로 유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뉴스를 읽어주니까. 만약에 내가 허위로 유포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러면은 아마 그 뉴스가 그렇게 허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간만에 정청래 의원이 달고난 뉴스를 들고 왔네요. 자, 또 마저 쭉 읽어보면은 정 대표는 이번 개정안은 다수의 선량한 국민이 입을 수 있는 명예훼손, 그러니까 선량한 국민이야 내가. 정청래 의원이 간만에 좋은 말을 하셨네 보니까. 여기 보니까 다시 또 읽어보면은 선량한 국민이 입을 수 있는 명예훼손 그래 등 유무형의 손해를 막고 국민 알 권리를 더욱 두텁게 그래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안이라며 이 법을 당론으로 추진해 본 회의에 속히 통과하도록 당 지도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래요. 다시 읽어보면은 정 대표는 이번 개정안은 다수의 선량한 국민이 입을 수 있는 명예훼손 그래요. 등 유무형의 손해를 막고 국민 알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안이라며 이 법을 당론으로 추진해 본회의에서 속히 통과되도록 당 지도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네요. 좋아. 좋아요. 저거는. 자, 그 다음번에 또 보면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사법개혁과 함께 이른바 3대 개혁 과제로 꼽히는 언론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그래요. 특위안은 우선 불법 정보와 불법 정보, 허위 조작 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손배 조항을 마련했다 그래요. 마만이는 어느 누구하고 재판하는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재판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갭투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다주택자다? 아니다. 연끌을 한 적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저라고 생각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번에 또 읽어보면은 특히 조회수나 여기 나와. 특히 조회수나 구독자 수가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하는 언론사, 유튜버 등 정보 게재자에 대해 가지고는 징벌적 배상을 도입했다 그래요. 이거 김건희하고 저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도 허위 보도 이런 거 하면은 징벌적 손해배상 물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좌파 쪽에서도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 가지고 거짓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그런 거 좀 손볼 필요가 있다니까. 그렇게 하니까 우파 쪽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청래 등 그런 악의적인 기사가 올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에 관해 가지고는 악의적인 조회수를 늘리기 위한 시청자 수를 늘리기 위한 그런 그거 못하게끔 해야 된다니까. 나는 팩트를 이야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번에 또 볼게요. 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는 게재자가 타인을 해할 악의를 가지고 불법 허위 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법절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지금 어떻게 한 번밖에 안 봐. 한 번 보는데 어떻게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을 봐야 되는 거야. 불법 허위 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 그러잖아. 그렇게 되면은 곱절로 책임을 묻겠다 그러잖아. 곱절로.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반성을 많이 해야 되는 거야. 곱절로 묻겠대. 그리고 또 보면은 이때 불법 정보는 반복적이거나 공공연하게 특정 인종, 그 다음에 국가, 지역, 성별 등에 대한 혐오, 폭력을 선동하는 정보로 허위 조작 정보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내용을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로 각각 정의했다 그래요. 아무튼 여기 또 쭉 보면은 징벌적 배상의 요건인 정보 게재자의 악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에도 사실 근거 인용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미 불법 허위 조작 정보로 판명된 내용을 유통한 경우 이미 정정 보도가 이루어진 내용을 유통한 경우 제기 전 1년 동안 다른 불법 허위 조작 정보 유통이 2회 이상이었던 경우 정보 유통 전에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 입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본문 또는 전체 내용에는 없는 불법 허위 조작 정보를 제목 또는 자막으로 강조한 경우 등 8가지 세부 요건을 마련했다 그래요. 아유 너무 좋네. 아주 좋아요. 저거는 더불어민주당 정책 마음에 드는 것 같다. 또 보면은 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8개 요건을 그래요. 8개의 요건을 둔 이유에 대해 재판부마다 편차가 없도록 하기 위해라며 어쩔 수 없이 완벽하게 딱 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이 있지만 그건 결국 재판부의 재량권에 있다고 확인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요. 하나 더 넣지. 요소를 해당 유튜브에서 사용한 요소를 다른 유튜버가 사용을 해가지고는 비하 목적인 아니면은 그 사람이다라고 간접적으로 지목을 하게끔 그런 것도 문제라는 거지. 아무튼 여기 보니까 손해액 외에 추가 손해액 5천만 원까지 인정하고 이러한 법정 손해액을 포함한 전체 손해액에 대해 가지고 배액 배상 책임을 적용한다는 게 특위 설명이다. 또 보면은 특위는 불법 허위 조작 정보를 악의적 반복적으로 유통한 사실이 법원에 의해 확인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래요. 10억까지. 10억 있으면은 계속해. 봐봐. 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네 분한테는 모함이 많은 걸로 보여서요. 일거수일투족 다 이야기하기는 못하지만은 김건희 여사의 사건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해가지고 있기 전 상황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 대통령으로 취임해가지고 그러니까 영부인으로 있기 이전의 사건을 가지고는 지금 영부인이 상황일 때 빚어진 일인 것 마냥 그러잖아.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윤석열 전 대통령 겸이지 겸으로 해가지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런 상황이 주어진 거지. 김건희 여사하고 상관이 없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묻는 죄값들 전부 다 과거사를 가지고 묻는 거 아니야. 어폐라는 거죠.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아닐까? 암튼 10억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네요. 다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읽어보면 특위는 불법 허위 조작 정보를 악의적 반복적으로 유통한 사실이 법원에 의해 확인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래요. 아울러 허위 정보를 유통하는 유튜버 등의 슈퍼챗은 몰수, 추징,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가지고 유통된 불법 허위 조작 정보의 최초 발화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배상 책임을 묻도록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은 그런 사실을 유포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자, 엄둘리 간보지 마셔요. 아니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스토리를 짜서 만든 거 아니야. 변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어거지로 이야기를 만든다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내 영상을 시청해 주는 거는 참 고마운데 그러니까 변별력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통일교 신천지 건지 천공 안 엮기 데가 안 엮인 데가 어쩌고저쩌고 그랬는데 글쎄 그 뭐야 윤석열 전 대통령은 통일교인지는 아니 모르겠고 그 어머니가 김건희 여사 어머니가 통일교인 것 같은데 뭐 김건희 여사하고 근데 통일교는 교잖아. 신천지는 잘 모르겠어. 아무튼 그들이 믿는 교 아니에요. 그들이 믿는. 근데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응? 통일교, 신천지, 뭐 천공, 뭐 그 사건이 뭐 문제가 돼? 응?
문제가 되냐고. 그들이 믿는 종교인데 사입이라고 특정을 짓는 거는 누가 사입이라고 특정을 짓는 거예요? 그게 사입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데? 응? 뭐로 측정을 하는데? 천주교를 기준으로 해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기독교를 기준으로 해서 맞다 아니다 그런 거야. 그렇게 되면은 사입이면은 점 보는 것도 다 사입이고 타로도 사입이고 그럼 다 사입이겠네? 그렇지 않아? 응? 사입이라는 기준이 뭐 어디에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과거에 기독교를 사입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불교도 마찬가지야. 어떤 교회에서는 불교도 무슨 교는 또 괜찮지만 아닌 거는 또 사입이라 그러고 기준이 없잖아.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이념인 나라에서는 종교 다양해. 그냥 그들이 좋아서 믿는 건데 그냥 인정해주고 그냥 마는 거지. 거기서 뭔가 이렇게 불상사가 빚어졌을 때는 그 사건만 조사를 하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 법이 어떤 법이 있는데 그래. 종교에 대한 어떤 법이 있는데 음? 업둘리가 너무 그런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북한 쪽의 마인드가 좀 많은 거 아니냐? 그래, 헌법에 어떤 그게 있는데 종교에 관해 가지고 어떤 법이 있냐고요. 응? 헌법에 종교에 관한 법이 어떤 법이 있냐고. 나한테는 와가지고 뭐 하면 뭐 논리래. 지금 이 시점에 무슨 논리가 왜 필요해? 뭐 하면은 논리래. 어떤 부분에서 논리를 찾아야 되는데, 응? 내 말을 주장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맞다,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 그런데 지금 엄둘리가 종교가 사입이다, 아니다라는 그걸 헌법에 기재가 돼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 그래, 어떤 헌법에 어떤 식으로 기재가 돼 있냐고 이야기를 해보라고. 그러면은 엄둘리가 지금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든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요거는 미역줄기예요. 미역줄기 너무 맛있어. 음, 노화 방지에도 좋아요. 변비에도 좋고. 무이질 성분이 많아가지고는 좋아요. 맛있다. 요거는 어묵볶음. 수지, 나는 그대에게 물은 거 아니야. 엄둘리한테 물은 거지. 수지는 나의 유일한 안티. 신고받고 나가야 되지 않아? 수지는? 채팅창에 글 적는 이런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야. 방송통신법에 저해되는 거 맞아. 아시겠어요? 조심들 하셔요. 요거는 고등어. 고등어를 레몬즙 뿌려가지고 먹으면 맛있죠. 상큼하죠. 레몬즙이. 그래가지고는 고등어에다가 살짝 뿌려서 먹으면은 비린내도 안 나고 맛있어요. 그러면은 또 생각할 수 있겠지. 갈치는요. 갈치에는 고등어 별로예요. 아 참, 갈치에는 고등어 별로예요가 아니라 갈치에는 레몬즙이 별로예요.
닉네임 우주가 반찬 다 만드신 거예요? 당연하죠. Of course. 내가 다 만든 거지. Sure. 그래야 되겠다. 다 내가 만든 거지. 근데 밥을 데우면서 약간 타버려가지고는 탄내가 자꾸 나. 너무 맛있어. 도시곡간 이런 데서 반찬을 누가 만드는지 몰라도 내가 만들면 기똥차다니까 다 팔릴 거야. 너무 맛있어. 마마네 어묵볶음 있나요? 마마네가 만든 미역줄기 무침 있나요? 마마네가 만든 오이 생채 무침 있나요? 등등 그러면서 그렇지 않을까? 수지가 왜 영어 하지 마 그래? 나 영어 한 적 있어? Sure, of course 그게 영어야. 아주 그건 그냥 기초야. 기초 중에서도 완전 베이직에 들어가지도 않는 기초야. 엄둘리, 특권 의식하고 엘리트 의식 있죠. 없어 그런 거. 내가 그렇게 잘하지가 않았는데 뭘 내가 특권 의식이 있고 내가 그렇게 뭐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닌데 무슨 엘리트 의식이 있고 그래. 그거는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누군가가 말을 그렇게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닉네임 오성현 씨가 30대신가요? 그래요. 이때 말 잘해야 돼. 거짓말 시키면은 허위 조작이 될 수가 있어. 월세예요. 월세예요. 월세. 5억짜리 월세예요. 음, 음, 음. 그래서 유튜브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야. 지금 계속 까먹고 있지. 우리는 집을 서울 집을 팔았어. 그래가지고는 통장에 두둑하게 모아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까? 그럼 또 돈 자랑 같겠지? 음, 음. 비싼 집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오래 들고 있었고 2005년도부터 그래가지고는 아쉬운 거는 팔고 싶지 않았는데 팔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아쉬운 거는 거기서 살고 싶었는데 주재원으로 외국 나가면서 못 살게 되었던 상황들 그런 그게 좀 아쉬웠다는 거지. 자식 놓고는 거기서 좀 살고 싶었는데 주재원으로 외국 나가는 바람에 못 살았고 새 아파트에 그랬고 그리고 팔고 싶지 않았는데 팔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좀 많이 아쉽지. 집한테는 그냥 집이야. 올라가면 좋지. 세금을 내더라도 집값이 올라가줘야지만은 그 지역의 인프라도 괜찮게 된 인프라가 형성이 되는 거고 또 그게 그 집값에 걸맞는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또 그 집 아파트하고 해가지고 인건이 또 엘리트라고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뭐 나름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모여들게 되니까 조금 사고 같은 그런 것도 자주 생기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 공무원? 우리는 신랑 공무원 아니었어. 대기업 다녔다 그랬잖아. 여기 처음 들어오나 보다. 우리는 대기업 다녔어요. 대기업 본사 직원.
그래가지고는 이제는 은퇴를 했지. 거의 뭐 한 30년 가까이 일을 하고는 은퇴를 한 거야. 젊은 사람들 회사 다니면은 안 잘리도록 끝까지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니까. 아무튼 어떤 사람은 내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는 별 뭐 정보도 없는 그냥 허접한 이야기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유튜브를 통하느냐, 어떤 유튜브하고 이렇게 구독해 가지고는 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는 생각의 마인드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 그래야 되나요? 뭔가 판단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기준이 부정적이어질 수도 있고 긍정적이어질 수도 있는데 날 만나면은 그래도 나의 자만은 아니고 부정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조금 뭐라 그럴까 판단하는데 올바르게 또 판단할 수 있게끔 내가 유도를 하니까. 엄둘리 이재용 착하던데 그냥 이재용 착한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응? 이재용 착한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응? 그렇지 않아? 우주 열심히 사셨네. 응? 신랑이 열심히 살았는 거지. 신랑이 회사 생활 충실하고 전날 떡이 돼가지고 술 마시고 들어와도 새벽 2시 3시에 들어와도 아침에 5시 반 한 6시 되면 칼같이 일어나가서 회사 출근하고 그랬으니까. 쩝쩝대면서 먹지 마소. 네. 네. 쩝쩝 소리 들리나요? 오물오물. 윤석열 석방? 그렇지. 왜? 옴둘리 그런 신분이 윤석열 석방을 외친다. 왜요? 외치면 왜? 문제가 돼? 오 마이 갓! 아 그렇구나. 없었네? 여기 참, 뭔가 허전하다 그랬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 그러잖아.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지. 어쩌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분위기를 잘 몰라서 그랬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 아니면은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는 그랬는지는 난 잘 모르겠지만은 그게 최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셨겠지. 그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하고 그러고는 얼마 안 있어가지고 계속 탄핵을 외쳤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세력들이 주장하는 걸 가만히 보면 전부 다 공산주의 마인드가 깃든 그런 거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만 용서를 해주자고요. 한 번만 용서를 해주고, 그리고 또 누가 죽은 것도 아니잖아. 국민들을 향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를 해주고 넘어가자고. 그러니까 모든 대통령을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외치는 대통령은 다 깜빡이 보내고 하야시키고, 그것도 난 진짜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념적으로 접근을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만 생각하면은 그래 용서해주자, 뭐 사람이 다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변에는 이놈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외치는 대통령들은 전부 다 뭐 교도소 가고 뭐 그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희석을 시키려고 하는 근거하는 생각밖에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얘들은 나중에 정치인들은 언급을 할 수가
그러니까 언급하기가 좋은 거야 국민들한테.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외치는 국민의힘에서 나온 대통령을 전부 다 깜빵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뭐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뭐 좋습니까? 사회주의가 좋습니다. 라고 접근하기가 좋을 수도 있는 거야. 난 그렇게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좀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모든 상황들을.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 이러면은 진짜 다행이고, 진짜 그게 아니다, 내가 오버해 가지고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러면은 다행인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몰라. 유럽, 북유럽 이런 쪽으로는 사회주의가 어느 정도 성공이 되었는지 모르겠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또 있으니까. 그러면은 차후에 한반도 통일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범위 내에서 그렇다 그러면은 북한이 좀 바뀌어서 야 될 필요가 있는 거야. 뭐 이상스한테 뭐 오빠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사형에 취한다라는, 그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리고는 유튜브에서 나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그거에 대해 가지고 너무 오버해 가지고 생각하면서 사형에 취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나는 아니라고 봐요. 응? 그러니까 김광현, 어? 할매를 석방하라고. 왜 할매, 왜 할매 누구? 응? 할매가 누구? 할매 누구? 응? 그러니까 그러잖아. 여기 방송통신법 허위 조작 그러잖아요. 그 사람 이제 좀 문제가 심각해. 너무 과했던 것 같아 내가 봐서.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과했어. 그래, 이제 한 번 더 그러면은 문제를 삼는다라고 하는 거지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김광현 씨도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어, 제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야. 벌금이 엄청 세. 자칫하면은 10억까지도 갈 수가 있어. 닉네임 한식님 안녕하세요. 간만이 아니야. 처음 들어오신 분이네. 스타씨, 저도 고등어 구이 좋아하는데 맛있어 보이네요. 네, 맛있어요. 이 고등어 구이를 버터 있잖아요. 버터에다가 재워 놓고 그러고는 구워봐요. 더 맛있어. 그러니까 강고등어 말고 생물 있잖아. 그것을 버터에다가 재워가지고는 굽잖아. 그러면 진짜 맛있어. 버터에다가 왜 재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아니야. 맛있어. 그렇게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입에서 살살살살 녹아. 음. 그냥 이렇게 먹는 것보다, 지금 내가 이거 버터에 구운 거 아니거든. 근데 버터에다가 재워가지고 구우면 진짜 맛있어. 버터하고 또 다른 게 뭐가 또 들어가긴 하지. 음, 나만의 비법. 진짜 맛있어 그렇게 먹으면. 너무 맛있어. 음 봐봐, 강고등어 그러니까 생각났다. 방사능 물질 어쩌고 그러면서 일본이 쏟아내는 그 물질로 인해 가지고는 남해에서 잡히는 생물은 먹지도 못한다 어쩌고 저쩌고, 얼마나 더불어민주당이 그랬어. 더불어민주당이 오버하는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니까. 그리고 방송통신 그것도 이야기하기 전에 더불어민주당이 좀 오버성 그것 조금 다중할 필요가 있는 거야. 옛날 강우병도 한번 봐봐. 얼마나 오버했어. 나도 그거 외국에 있을 때, 외국에 있으면 한국인들이 쓸 수 있는 게시판이 있거든. 거기에도 그런 내용이 있길래 얼마나 내가 동조해가지고 거기다가 글을 적었는데, 근데 결국은 뭐 아무런 문제도 없잖아. 음 아무튼 더불어민주당도 조금은 오버하는 보도 자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니까. 고등어 맛있어. 나는 대가리 있는 이 부분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음? 살 부분보다도 대가리 있는 부분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음, 야들야들한. 고등어는
우리나라 고등어가 제일 맛있어. 뭐 노르웨이산도 맛있다 어쩌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고등어가 제일 맛있지. 고등어의 냄새가 나잖아. 고등어의 냄새. 사람들은 이게 비린내라 그러는데 고등어의 냄새 아니야. 맛있어. 그렇지. 엄청나게 우려 먹었어. 그럼 반면에 서해안 쪽에 북한이 방사능한 그 오염수 내 쏟아 부었는 그거는 또 일체 또 이야기 아니야. 그러니까 쟤들은 북한은 나는 북한은 내 편은 아니야.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자기네들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자기네들 편은 봐주는 그런 그게 많이 느껴졌다는 거지. 반면에 일본은 아니었고. 아마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우파를 지지를 하거나 아니면은 더불어민주당은 완전 찐 더불어민주당 아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그렇게는 생각을 할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을 못한다 그러면은 뭐 아줌한 거고. 일단은 오늘 점심은 너무 좋아. 아침을 못 먹었거든. 아침에 늦게 일어나가지고는 못 먹는 거야. 그래 어중간하게 밥 먹고 그러면은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는 아침은 생략하고 그러고는 악기 연습하고 지금 점심 먹는데 꿀맛이야. 악기 연습 좀 하다가 지금 점심으로 먹는데 진짜 꿀맛이야. 너무 맛있어. 밥만 세 밥이면 더 꿀맛이었을 건데 어제 해놓은 밥이라 가지고는 아무튼 뉴스를 또 한번 읽어보면은 일단은 방송통신법 저거에 대해 가지고는 명예훼손 그다음 허위조작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10억이야. 그러니까 유튜버 쇼츠나 아니면은 영상 올리는 사람들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니까. 아 첼로요. 스타일싱. 원래 첼로 전공이었어요. 첼로 전공이었는데 안 한 지 한 30년 됐지. 그래가지고는 그러니까 IT 쪽으로 바꾸면서 첼로를 손을 거의 뭐 떼다시피 했지. 그래가지고는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하는 거야. 그래서 끼끼끼 그러고 잘 못해요. 잘 못해. 고마워요 스타신. 트럼프는 엄둘리 트럼프는 항상 정원이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정원이가 조금 약간 튕기는 것 같은데 그래도 트럼프가 만나고 싶어 할 때 만나는 게 좋아. 트럼프가 아니면은 정원이 만나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어. 내가 봤을 때 트럼프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요? 트럼프가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때 그냥 손을 내미는 게 못 이긴 척하고 손을 내미는 게 낫다라는 거지. 그렇게 해봐야 뻗대 봐야 본인들만 손해인데 그걸 북한 쪽에서 모르지는 않을 건데 어떤 전략일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북한이란다. 우리는 미국하고 동맹으로 가줘야 되는 거야. 근데 유시민 씨가 나와가지고는 자꾸 이상한 말 하더라. 응? 국방에 관해가지고 이렇게 왜 미국이 없어도 된다라는 식으로 자꾸 뉘앙스를 풍기면서 그러는지 모르겠어. 나 좀 이상한 것 같아 그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나도 처음에는 뭐 북한하고 통일하면 되지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은
아니라니까. 우리는 미국하고 일본하고 손을 잡고 가야 되는 거야. 미국하고 일본하고 손을 잡고 가야지만 된다고. 그래야지 더 클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유시민 씨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유럽하고 이런 중동에서 우리한테 손을 내밀고 하는 게 미국하고 일본하고 손을 잡고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지. 안 그래 봐봐. 이야기는 달라진다니까. 그거는 사람 심리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유시민 씨 나와가지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의도가 뭔지를 모르겠어. 약간 국방비가 많이 지출이 되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런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아닌 것 같아. 뭔가 다른 내가 생각했을 때 국민들한테 다른 간접적인 그런 생각을 주입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나온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국방비가 이만큼 들어간다. 이 정도면은 니네들한테 국민들이 편하게 기초수급도 조금 늘려가면서 주고 그렇게 하면은 국방비도 안 들고 니네들한테 좀 더 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현혹을 시켜버리면은 모질이들은 그래 그러면 우리 자주 뭐야 자립으로 해가지고 국방력을 키워나가면 되지 또 그렇게 나온다니까 모질이들 선동하면. 그러니까 모질이들 선동해가지고 뭐 대통령 또 끌어내리는데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된다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는 유시민 씨를 좀 이상하게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을까요? 국방력을 키우는 데 있어가지고는 북한만 생각해가지고 국방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과거에 조선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호시탐탐 누가 쳐들어왔어? 일본. 그랬잖아. 그럼 나중에 또 어떻게 되라고 어떻게 될지 누가 어떻게 알아? 지금은 우리가 일본하고 미국하고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그런 생각을 안 하지. 근데 그렇지 않아 봐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 왜 하나는 둘은 생각을 못 하냐고. 하나만 생각하고 돈 국방비가 안 들어갈 수 있다. 그것만 생각을 하냐는 거지. 그래서 난 유시민 씨도 좀 이상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의원들 한번 째려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음, 음. 이거는 어묵인데 어묵국 시원해. 어떤 사람은 오뎅국에 대해 가지고는 되게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 어묵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묵국 별거 아닌 것처럼 그러는데 무 넣고 그 다음번에는 어묵 넣고 샘표 진간장 조금 넣고 그 다음에 까나리 액젓 조금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끓이면 맛있어. 그럴 때 쇠고기 한 50g 정도 넣어가지고 끓이면 더 맛있어요. 맛있다니까. 이때 양파 피리 넣고 양파가 들어가주면 더 맛있어. 진짜 맛있어. 요 소고기 보이죠? 소고기 총총총총 썰어가지고는 50g 너무 많이 넣으면은 소 비린내 나고 근데 적당히 넣으면은 육수도 잘 우러나와서 괜찮아. 일본에서 무도 돈 받고 파는데 돈 받고 파는데 돈 주고 사는데 똑같은 말 아니야? 그 무로 돈 주고 사지 그러면은 꽁으로 누가 주나?
응? 아니지. 마지막에 다시다가 뭐야? 그 파우더 그거 안 넣어도 돼. 그거 안 들어갔어요. 나는 모든 음식에 그거 안 넣어. 맛내는 그 파우더 안 넣는다고. 엄둘이 이해를 못하시네. 그 뭐지? 이해를 못하는데. 내가 뭘 이해를 못했나 봐. 다시 말해봐요. 뭘 이야기하는 거지? 음, 맛있다. 어묵집 가면 한 개씩 골라서 판다고요. 집에서 해 먹으라고요. 알겠다고요. 집에서 해 먹어요. 집에서 해 먹으면 돼. 이렇게 한 봉지에 한 5장, 6장 들어가 있잖아. 그 한 봉지 하고 해가지고 하면 맛있어. 그렇게 집에서 먹으라는 거지. 바깥에서 사 먹으면은 어묵도 비싸고 무도 비싸고 막 그렇잖아. 그러니까 집에서 해 먹어. 돈 3,000원이면은 하루가 해피할 거야. 네, 손정현님. 영상 열자마자 인사를 했는데 또 인사를 또 하시네요. 음, 나갔다가 들어왔나 봐요. 엄둘리 식당 사장이구나. 알겠어. 그래도 손님을 끌려면은 내처럼 해서 하면 손님 많이 끈다니까. 계획을 플랜을 세워봐봐요. 아, 그러니까 한 손님한테 파는 그 음식의 식자재가 대충 얼마고, 그리고는 그 손님한테 팔았을 때 얼마가 남고, 그랬을 때 밥 장사는 배 이상은 남아줘야 돼. 그래야지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야. 밥 장사는 배 이상이 되어줘야 되는 거야. 고깃집, 오, 대전에서 무슨 한우? 돼지고기? 나는 고기는 돼지고기가 더 맛있더라. 예전에 누가 광주에서 무슨 식당 하는데 놀러 한번 오시라면서 막 그러더라고. 내가 우리 애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때는 좀 돌아다니면서 유튜브를 할 수도 있고. 식당이 20년째 하는데 체인 사업도 하고. 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한번 먹어보셔요. 맛있어. 이거 나의 이 밑반찬 너무 맛있어. 특히 나의 계란말이는 환상적이지. 나의 계란말이는 너무 맛있음. 윤석이 잘한 거 없으니까 그냥 용서해 주자고. 그냥 너무 감정에 북받쳐가지고는 에이 하고는 한 것 같아. 약간 네 분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계시게끔 그렇게 해주자고요. 엄둘리. 네, 참고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봐서는 그게 잘못한 게 없어요. 방송국에서 계속 프레임 씌워서 그런 거지. 아무튼 여기 오늘 뉴스에서 간만에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이 의원이 좋은 말 한 거야. 이제는 허위 조작 정보 악의 유포 시에 유튜버 등 방송국 그 다음번에는 신문사 전부 다 뭐 자칫하면은 10억 배상까지도 할 수 있게끔 법을 만든다. 통과시킨다고요. 너무 마음에 든다. 자, 일단은 요거에 관한 기사는 내가 설명란에다가 올려놓을 거고, 일단 제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뉴스를 한 보면은 경제 뉴스야. 경제 뉴스를 한 보면은 코인 금값 5% 급락 그러네.
집값 떨어지면 사라. 국토 차관 5억 차이 갭 투자 논란. 성남시 수성구 고등동의 아파트를 6억 4,500만 원에 매수한 뒤에 2017년도에 매수를 했어. 몇 평이길래 성남시 수성구에 6억 4,500이야. 현 정부 출범 직후 6월 초에 11억 4,500만 원에 팔아가지고 5억의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 그리고는 이 차관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를 33억 5천만 원에 매수를 해가지고는 12월에 등기를 마쳤는데 그 사이에 14억 8천만 원의 전세 체결을 했다라는 거지. 그리고는 매매 금액의 40%가 넘는 금액을 전세금으로 충당하는 갭 투자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을 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다는 말이 집값이 떨어지면 집을 사시오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부동산 조정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33억 5천만 원에 준 저 아파트가 23억이 되거나 13억이 되면은 뭐 그때 되면은 달리 또 이야기하지 않을까 아마. 아무튼 저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 뭐 저 차관의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33억 5천만 원짜리 집을 샀는데 14억 8천만 원이 전세 계약인 거야. 나머지를 본인 돈으로 샀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대출을 받아서 했다. 그러면은 취하게 되는 거야. 여기 쭉 보면은 한번 보자. 대출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없는데 계속 한번 읽어보면은 11호 대책에서 정부의 11호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어가지고는 대출 규제를 강화를 한 거야. 그리고는 토지 거래 허가구역 지정해가지고 갭 투자를 원천 금지를 한 거지. 그런데 본인은 저렇게 먼저 와이프가 했다라는 거야. 7월 달에. 경기 성남시의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를 33억 5천만 원에 매수를 했대. 분당구 백현동의 아파트 33억? 에바 아니야? 분당이 옛날에 분당이지. 이제 뭐 분당이야? 아니지. 뭐 아무튼 여기 또 쭉 보면은 실거주 목적으로 백현동 집을 샀는데 집을 사고 팔고 또 입주와 퇴거하는 시점을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백현동 집에 전세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 그러네요. 그래서 갭 투자는 아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샀는데 미스매치가 안 맞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백현동에 무슨 33억이야. 서울도 30억이 안 되는 집이 수두룩한데 무슨 분당에 저만큼? 난 내가 봤을 때 에바다. 그러면서 실거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통상적인 개념의 갭 투자라고 갭 투자하고는 다르다며 2027년 1월에 백현동 집에 들어가려고 매도한 집 전세 계약도 1년 6개월 짧게 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이 차관은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지고 11호 부동산 대책에 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주택 가격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 만약 집값이 지금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그동안 소득이 오르고 자산이 쌓인 뒤 향후 집을 사는 것이 더 유리하다며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다. 규제에 대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뭔가 어폐가 되는 행동하고 말 같은데 일단은 난 백현동의 저 아파트가 33억? 난 그게 에반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일단은 마만의 뉴스는 다 읽었고요. 부동산 분당의 33억 에바다.
음, 내가 봐서는. 그런데 뭐 본인이 살기 위해서 샀으니까 33억 주고 사든 뭐 50억 주고 사든 뭐 무슨 상관이 있겠나 마서도 음, 내가 봐서는 에바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죠. 자, 이제 다 먹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아마네는 이제 종료를 하고 악기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신라젠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 이게 다운된다고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보호 예수 그래가지고 풀렸는데 여기 한꺼번에 이 물량을 다 쏟아내지는 않고 조금씩 얘들이 주수량을 조절해 가면서 금액을 단위를 생각해 가면서 뱉어낼 거라고. 거의 뭐 몇만 주를 판매를 매도를 하니까 주식이 올라가지는 않겠지. 그렇지만 하락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지는 않을까. 자기네들도 약간 뭐 10원이라도 조금 오른 시점일 때 파는 게 좋잖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 떨어뜨리지는 않을 거라고. 보호예수 저거 풀리고 뭐 그러고 나면 뭐 시간 지나면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 거지. 현재 저거는 신라젠 단가는 조금 낮은 것 같아. 왜? 우성제약하고 합병을 했잖아. 우성제약이 만 얼마였어요. 나 어제 영상에서 내가 남겼어. 물론 지금 합병해가지고 신라젠이 우선권을 들고 가 있지. 아무튼 나 이제 종료를 하고 시청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먹방 뉴스는 이제 저녁 먹방 뉴스는 몇 시? 7시 반에 진행을 해요. 저녁 먹방 뉴스는 잠시만 여기 손가락에 비리하게 내가 좀 고등어가 묻어가지고는 저녁 먹방은 안 되겠다. 새끼 손가락하고 해가지고는 치려고 그러니까 안 돼. 저녁 먹방 뉴스는 저녁 먹방 뉴스는 7시 30분에 시작을 한답니다. 원래 6시였는데 이제 7시로 바꿨어요. 자, 시청 감사하고요. 이제 종료할게요. 웬만하면 좋아요도 조금 눌러주셔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구독 안 했으면 구독해서 만나요. 바이바이.